정말 내가 디스크인가? 허리가 아프면 내가 디스크인가?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정말 내가 디스크인지 아니면 이제 허리 통증이 다른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런 것들을 허리 디스크가 와서 보게 되면 디스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눌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측정 자세에서 방사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밑으로 빵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막교 최영호입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우리 요통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년차 물리치료사고요, 재활의료기관 제니스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동민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병원 지금 재활의료기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어떤 곳인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병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국에 약 53개 되는 재활의료기관 중에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뇌 손상,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척수 손상, 그 외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 환자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비사용증후군, 파킨슨이나 길리안 바레 신드롬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재활을 해드리는 아급성기 재활의료기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요통인데요. 요통은 전 국민이 평생 한두 번은 다들 겪어봤을 그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요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랑 정말 내가 디스크인지도 한번 좀 감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에 맞게 어떻게 관리하고 집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순서대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척추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말하는 이제 요통이라는 거는 이제 이 경추, 흉추, 그다음에 요추, 요 부위에서 그다음에 요추하고 이제 골반과 요 사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통증을 저희가 보통 요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요통에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허리를 잘못 쓰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거나 아니면 이제 비만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상황에 좀 노출이 되면은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흉추하고 골반과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요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5개가 이제 요추고요. 그 다음에 이 뼈하고 요 뼈 사이에 있는 이 말랑말랑한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스크는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이게 존재하면서 적당한 간격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완충 역할을 좀 해주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좀 뒤로 이제 돌아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뒤에는 이제 볼록볼록하게 된 이제 또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보게 되면은 요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극도액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횡도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척추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제 디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관절도 하지만은 뒤에서 보게 되면은 뒤쪽에서 관절하고 있는 후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하나, 둘, 3개 정도의 큰 관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노란 게 이제 척수입니다. 그래서 저 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요추 한 2, 3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 허리만 이렇게 딱 떼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 사이에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딱 떼서 보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척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요 안에 이제 척추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좀 나중에 말씀드린 그 디스크라는 부분들이 요 척추하고 척추뼈 사이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가 무너지면서 움직이면서 요 신경을 딱 건드리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구조를 설명해 주셨는데, 유독 이제 척추가 경추, 흉추, 요추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곳에 통증이 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다, 이제 좀 이제 버텨가면서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갑자기 통증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허리가 통증이 갑자기 오는 이유라든가 이런 어떤 요통이 갑자기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통이 발생되는 원인이 잠을 자면서 이게 좀 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긴장된 근육들을 갑자기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원인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 환자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벌떡 일어나는 거는 보통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통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그 디스크 같은 경우는 30대 이후부터는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이렇게 좀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요통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꼭 전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한 동작들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때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면서 생각은 계속 똑같은데 이게 근육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근육량이라든가 어떤 근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생각은 똑같은 생각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은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미 몸 상태는 어떤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는 옛날보다는 낮아진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중량의 운동을 했을 때가 이제 되게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자고 일어났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뭐 불편한 소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뭐 침대에서 이제 잠자리 좀 바뀌어서 잤을 때 아니면 뭐 베개가 바뀌어서 잠자리 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막 근육이 긴장돼서 뻐근한 그런 상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럴 때 그러니까 좀 더 뭐 내 몸을 좀 스트레칭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 근데 사실 아예 잠자리를 소파나 아니면은 침대보다는 그러니까 불편한 잠자리보다는 내가 우선 잠들기 위해서 꼭 좀 잘 정돈된 그리고 좀 안정화된 그런 자세에서 그 잠을 잔다라는 인식과 생활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요통은 아시겠지만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습관이 잘 관리되지 않았고 잘못된 자세로부터,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정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게 좀 구조적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발생되는 부분들 외에는 대부분 이제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큰데, 요통이라는 것 자체 뒤에 이제 통증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요자라는 거 허리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허리에서 발생된 통증이긴 하지만은 허리 때문에 발생된 요통들도 많지만은 그 위에 흉추라든지 목 부분, 어깨 부분, 무릎, 고관절, 이제 발목 부분에서 기인이 된 그런 통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통의 발생 원인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생활습관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허리가 아플 때 대부분 이제 디스크라는 용어를 많이들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디스크인가? 허리가 아프면 내가 디스크인가?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정말 내가 디스크인지 아니면 이제 허리 통증이 다른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임상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인분들께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도 오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저 디스크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매체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 통신이라든지 여러 부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워딩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굉장히 일반화된 용어이기도 하고 하나의 상품명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 다시 말하면 이런 허리가 통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진단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너무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치료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디스크라고 이제 일반화시키면서 또 치료는 좀 더 이게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진단도 그렇게 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에서 와서 보게 되면 디스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그 좀 그냥 요추 염좌, 그러니까 허리에 이렇게 삐끗해 갖고 그 허리에 있는 근육이 놀래 갖고 마침 놀랬다 그러죠. 아니면은 담이 걸렸다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요추 염좌나 아니면 근육통인 가능성도 있고요. 요추에 이제 급성 연자가 있는 분들은 왔을 때 우선은 그 통증 부위가 허리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좀 그 국한이 되어 있고, 이런 허리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하더라도 아주 자지러지록 통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허리를 만진다 그래갖고 통증이 발생하거나 그러신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허리 주위에 염증이 있다, 그러니까 염자가 있다 그러면은 만지면은 통증이 있고요. 이게 아니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리는 이제 감각, 다리 저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사통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이쪽 이제 골반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쪽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여기서 딱 눌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측정 자세에서 방사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밑으로 빵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사통이 있으면 보통 디스크라고 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국한된 국소적인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염자라고 그냥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디스크하고 그 다음에 염좌, 협착증, 우리 딱 세 가지로 봤을 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사통이 있고요. 다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tuk소 부위에 이렇게 좀 저림 증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추 염좌 같은 경우는 허리에 국한돼서 통증이 심하고 아예 움직임조차도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하고 염좌하고 요거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합쳐진 허리 통증과 그 다음에 다리의 저림 증상, 이 세 가지를 좀 어느 정도 고루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